이거는 가라 이렇게 다 보내요. 저렴한 표정. 얼굴을 가리고. 자, 상민아 열어드려. 나 요즘 인스타그램 나 너무 좋아요. 나 진짜, 그냥 뭔가 새로운, 뭔가 괜찮은 장르를 쓰는 것 같아요. 시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55대 서울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이은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많은 학우분들과 학내외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자, 저희가 박수와 함성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검찰과 국정원 관계자분들이 들을 수 있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박수와 함성으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수사기관의 축소수사, 그리고 법무부의 간섭을 규탄하는 서울대학교 주관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지국선언이 아닙니다. 기자회견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이 목적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특정 후보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방식으로 행한 국정원과 해당 사건의 주소 숙사와 은폐를 기도한 경검찰 등 수사기관과 검찰의 압력을 넣어 구속기소되어 마땅한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되도록 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에 동조한 경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것. 둘째, 대한민국에서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지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소외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데 대하여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결자하지 않은 자세를 보이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신들의 삶을 바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 만들어주신 돌아가신 선현분들을 위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상. 바로 그러면 이제 발언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하는 서울대 2만 학생들을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학교 55대 총학생회장 김영래입니다. 제가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기자회견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구도에 개입, 그리고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생들을 대표하여 우리들이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니 관련자들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시국선언은 우리 서울대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더 큰 목소리로 더 강력하게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 대선을 비롯한 최근 몇 차례의 선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종북 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조직적인 인터넷 여론 조작을 지시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 경찰청장 역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공직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국민들이 그 활동을 쉽게 알 수 없는 비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그 중립성을 지키는데 더 신경을 써야 마땅합니다.
조직적 여론 조작 시도가 선거 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그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느냐 하는 물음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선거가 공정할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직선 대표자에게 부여되는 권위는 공정한 선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조직적인 선거 여론 형성 시도는 당연한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깬 것입니다. 누구나 직접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얻어낸 것입니까? 우리가 이 발언에 앞서 진행했던 묵상은 누구를 위한 묵상이었습니까? 모두가 행사하는 이 한 표의 투표권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희생되었는가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 개입에 대해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를 축소하라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던 국가기관 내부의 양심들을 지지합니다. 국가기관이 보장해야 할 것은 국민들의 자유와 그 권리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서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졌어야 할 대통령 선거의 토론장에서 종북 세력을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고 한쪽 진영에 대한 찬성 여론을 조성할 것을 지시한 것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행동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조직적 지시와 그에 부안해동한 자들은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75% 넘는 투표율에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바탕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위에 흠집을 내고만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이 국가 권력을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여당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본 사태가 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그 속에서 지켜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가치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권력기관이 더 이상 그 힘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역시 주장합니다. 우리 서울대생들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역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을 똑똑히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사태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며 이만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전에 총학생 회장님께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발언 내용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개입하였고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부당한 국민들의 권리와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권리에 그 민주주의를 침해하였다. 그래서 그런 정의롭지 못한 일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제 농경제사회학부 08학번 정준현 학우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한테 이렇게 발언 기회가 와서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은 국정원 사태가 일어났을 때만큼 놀라진 않았습니다. 제가 요즘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가 두 개 있는데 그게 7급 공무원이랑 아이리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정원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대선을 개입한다, 반값 등록금을 차단한다 하면서 서울시장을 비판한다 하면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동심 파괴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 저와 여기 계신 학우 여러분, 부모님, 친구들까지 3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선거 과정의 공정성이 보장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직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국가기관이 앞장서가지고 선거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수사까지 축소 은폐한 것은 이들이 최소한의 믿음까지도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현재 사태를 옹호하고 호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모인 학생들조차 이렇게 일렬로 서가지고 있게 된 이런 사태가 자신들이 스스로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을 상기하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힘찬 발언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발언해주신 하구부는 적극적으로 저희 총학생의 발언 의사를 밝히셔서 저희가 미리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고 그 믿음에 보답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가 정말 부끄럽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이 국정원을 시작으로 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새내기 학우분께서 적극적인 발언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대 배성윤입니다. 저는 일단 무엇보다 이 자리에 서서 13 학번들을 하우들 대표해서 발언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이나 영광입니다.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된 일정의 일련의 엄정한 사태를 보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이성적 해안이 저를 주저없이 이 자리에 오게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끝에 쟁취한 것인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큰 우려와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짓밟힌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지성인을 갈망하는 저로서 마땅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침묵을 깨고 사회의 불의와 부정의에 맞서고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자리에 서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학교 선배들도 과거 불의에 맞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중심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한 선배들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여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유린에 맞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정부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자처하였습니다. 이는 명명백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또다시 불행하기도 어렵게 찾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뒤로 되돌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우 당연해 보이는 이 조항은 사실 존재를 서술한 것이 아니라 당위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실질적 실현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를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다 치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가 권력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과 선거권을 부당하게 제약하고 억압하는데 지금 현 사태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에 개입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선거권과 주권을 침해한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엄중한 수사 그리고 관련자 처벌과 함께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수반될 때 비로소 지금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고 총학생의 이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 사회의 잘못된 현실을 바꾸는데 진일보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당하게 맞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고자 하는 저는 민주주의가 이 땅에 온전하게 바로 서서 보다 향상된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갈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학우분은 인문대학 소속 배상윤 새내기이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은 이제 민주주의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과 주권을 침해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못을 저지른 이들이 책임을 지고 국민의 선거권과 주권을 이제 바로 세우는 정치의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거가 동떨어진 그런 고고하게 민주주의를 소화하는 그런 것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고요. 네, 이제 피켓을 좀 들고 팔박자고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켓 가지신 분들 높이 들어주시고요. 제가 선창을 할 테니 재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 개입 축소수사 관련자를 처벌하라! 관련자를 처벌하라! 관련자를 네. 다른 구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선거 개입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회장님 앞에 좀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이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아니, 저희는
한번 더 해야지. 그 두 번 하고 끝나버리면은 여기 뭐또 기다려야 되잖아. 회장님이 너무 아웃 안 봤어. 이거 한 번만 더 할까요? 잠시만요. 마이크. 9월에 마지막 구호만 3번 하는 걸로 다 전체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2개 한 번씩만 더 합시다. 마지막 구호 3번씩만 더. 네, 그럼 구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카드 없는 사람 손을 좀 구호. 선거 개입 축소 수사 관련자를 처벌하라. 마지막 구호만 3번씩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네. 외압 개입 없는 선거 민주주의 이룩하자. 네. 그러면 이제 기자회견문 낭독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종북 세력에 대항하는 심리전을 수행하고 종북 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한다는 미명하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하였다. 국가정보원은 막대한 재원과 조직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력으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었다. 우리는 국민의 눈길이 닿지 않는 정부기관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게다가 이 문제는 사건이 알려진 지 반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수사 축소 및 은폐 사태가 있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재직 중이었던 지난 12월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자 신속한 수사를 이유로 키워드를 78개에서 4개로 축소 수사하였고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두고 갑자기 무혐의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정 후보에게 명백하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하였다. 결국 검찰에 의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수천 건의 댓글이 모독으로 발견되면서 김용판 전 청장도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한패가 되어 정권 재창출에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핵심적인 권력기관들이 국민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선거에 개입하여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에 있다. 본 사건은 공권력이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불법적이면서도 은밀하게 행사할 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가 국문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오늘날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원칙에 기반을 둔 선거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희생의 성과이다. 그러나 권력기관들이 정권에 개가되어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을 통제하는 데 앞장서는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 모습이 군사정권 하에서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가 수행하던 역할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짓밟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관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의 행보를 보면 정부가 이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는 이미 원세훈 전 원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을 꺾은 바 있다. 국가정보원의 범죄 사실을 공개한 내부 고발자들은 파면, 기소 처분된 데 비춰볼 때 범죄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처분은 이상하리만큼 가볍다. 벌써부터 정권의 외압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본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국가정보원의 행보를 옹호하면서 국가 권력기관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마음대로 훼손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 서울대 총학생회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인사들과 축소수사와 허위보도로 국민을 속인 경찰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가 권력기관이 어떠한 형태로도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민들을 속이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 스스로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 땅의 국민들과 함께 더 이상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모습을 방관하지 않고 직접 일어날 것이다.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기는 권력은 용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마지막 구호, 마지막 구호만 3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축소 은폐한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권력기관에 간섭 없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2013년 6월 20일 민중해방의 불꽃 제55대 서울대학교 총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둘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는 일단 날도 더운데 여기 모이실 기자분들 하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발표한 내용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학생들 저희 총학생회에서 결정된 의견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의 기자회견이 10선언들에 대해서 기자회견 저희 그래요? 네. 저기 질문 하나 할게요. 국정원 사건 가지고 지금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사실은 국정원 사건은 국정원 사건의 빙산의 일각이듯이 국정원 사건도 전체 이번에 18대 대선에서 벌어진 부정선거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거든요. 더 큰 거는 대표 부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서울대에서 다룰 것인지 그 문제를 다룰 것인지 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민주주의 훼손과 축소 수사 의혹 이외의 사태들은 제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해서 발언하기에는 아직 학교 내부에 합의가 덜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의견 더 많이 들어보고 입장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기자회견 오늘 하셨는데요. 이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실까요? 저희가 지금 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된 계기도 학내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이 시국에 대한 여론이 뜨겁게 일어나서 거기에 대응해서 준비를 하였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인터넷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오셔서 직접 보셨다시피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장에도 직접 나오고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희도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 의견 더 모아보고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기자회견문에 요구하신 사항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앞으로 잘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어떤 서울대 측에서 학생회 측에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신가요? 어떤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그에 상응한 행동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서울대 학생들이 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나서 행동해야 된다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이메일과 SNS 계정을 통해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실명을 밝히고 의견을 타진해 오셨고, 그다음에 저희 학생회 의사결정 구조인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단과대학교 학생회장님들을 통해서 들어온 의견이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훼손이 명백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총 몇 명이나 오셨나요? 제가 안 세서. 주회야? 한 100명 된다고 봐요? 한 100명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건 보통 경찰들이 추산하지 않나? 몇 명 왔는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누구하세요? 저 농생대 산림과학부 소속입니다. 농생대 산림. 경찰 추산 30명 정도. 경찰 추산으로 30명? 산림 뭐예요? 과학. 몇 년생이시죠? 89년생. 오늘 몇 명 온 거예요?
계획이 100명, 약 100명 된 것 같습니다. 주회가 셌어, 아까 올라가서. 저희 이거 네. 뭐 시국선언이나 이런 거는 일정은 언제쯤 확실하게 알죠? 저희가 이미 계획된 저희 학생의 주요선 농활 이런 게 다음 주에 예정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진행하면서 또 그 자리에서 또 학생들의 의견 교환하고 네, 뭐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기자회견 결과 바탕으로 또 저희 주말에 총학생 운영위원회 진행하니까 네, 그때 또 얘기해보고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학생회가 운동권이 아니라고 네. 이렇게 이제 약간 운동권이 아닌 학생회가 먼저 이렇게 지도를 해서 다른 학교들이 다 따라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뭐 이제 결정 이제 행동을 하시게 되기까지 특별한 계획이나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기자회견에 나오게 된 이유는 저희가 먼저 나서서 준비했다기보다는 학생들의 요구가 밑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운동권이기 때문에 뭐 일찍 나오고 뭐 비권이기 때문에 뭐 늦게 나오고 뭐 그런 부분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 서서 저희 입장에서 저 이번에 이쪽 보고 조금만 더. 그냥 뭐 제가 근데 저 뒤에 간판이 가려서 그러니까 어차피 한 거에 무합해서 하셨던 말씀 뭐 반복이긴 한데 죄송하지만 또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저를 보고 하시는 배경 이거 이번 기자회견에 나오게 된 배경이요. 시선은 저한테. 네. 저희 학내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시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의 목소리가 많아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국선언을 요구하는 학생의 글이 올라왔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동참과 지지의 의사를 밝혔고 누군가 나서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물음을 던져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온라인에서 여론을 수합한 것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의 요구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저희 학생의 의사결정 시스템인 총학생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단과대 회장님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문제 제기를 할 것인지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을 정한 다음 이렇게 기자회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명서에 있는 내용은 뭐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 외에 또 어떤 총학의 입장에 대해서 총학생의 입장이요? 저희 총학생의 입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듯이 학생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내서 이제 사회에 알리는데 주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성명서가 뭐 정권에 대한 규탄이나 이런 것보다 민주주의의 훼손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내에서의 충분한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학교랑 연대해서 하실 거예요? 네, 현재 많은 대학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총학생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통과된 저희의 내용과 크게 반하지 않는 입장이라면 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국선언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사안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고 이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행동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학생들로부터 요구가 될 때 그때 또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국선언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고요. 저희는 일단은 온라인을 통해서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시국선언을 할 수 있다 정도의 행동을 우선 보일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